자, 현대소설 11 은희경 작가의 새해 선물 제목 항상 중요합니다. 새해 선물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작품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뭐부터 읽어? 보기부터 읽어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윗글. 물론 보기도 중요합니다. 보기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힌트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 주인공이 사랑의 재인식, 사랑이라는 거 재인식을 통해서 뭐 한다? 성장을 한다. 어린 주인공은 운명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관념, 요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있을 만큼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여깁니다. 어떤 주인공인데? 어린 주인공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갈구하게 되면서 첫사랑을 경험하고 갈구하게 되면서 그러한 관념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걸 확인합니다. 자, 뭐였어요? 자, 사랑이 운명적이다. 운명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는 뭐야? 허상이라고 생각할 만큼 뭐야? 스스로 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험하고 갈구하면서요. 확인했네요. 뭐를 확인했어요? 그런 관념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하는 거는 스스로 성숙한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어머 나도 운명적 사랑을 꿈꾸고 있었네. 존재한다고 믿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신이 지녔던 사랑의 감정이 사람 자체를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투여된 뭐다? 환상이었다. 사람 자체가 아니라 뭐였어요?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뭐야? 환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야? 확인하고요. 환멸을 뭐 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뭐가 됩니다? 인식의 저평이 넓혀지고 인식의 저평이 넓히고 내면적 성장을 이룬다.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자, 뭐 할 거야? 분홍색 쳐보자. 운명적 자, 분홍색은 왜 쳐요? 사랑이 존재하는 관념에서 자유롭지만 여기에 나왔나 안 나왔나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다 어디 있어요?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있죠? 두 번째, 어, 사랑을 갈구하는 나의 기대를 좌절하게 됩니다. 어, 사랑을 갈구하죠. 그런데 뭐야? 가버리죠. 그러면 좌절이 되겠죠. 그 다음 첫사랑의 실패로 겪게 된 내면적 혼란이다. 뭐한 거? 염소 하모니카 실루엣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럼 뭐야? 혼란스러우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혼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4번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을 향한 거다. 여기 나온 단어죠. 환상, 욕망이 투여된 환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환멸을 경험하면서 내면적 성장. 자, 지금 분홍색은요. 어지 내면적 성장 맞아. 만들어내는 환상, 욕망이 투여된 환상. 이렇게 1번, 5번 지금 최근 추세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 다 맞는 말이니까 이제는 뭐야? 요러는 데서 요런 거고요. 요거 행동은 좌절시키고 있고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건 혼란을 드러낸 거고요. 어, 화를 낸 이유는 환상을 향한 것이야? 환상을 향한 거야? 아, 요거는 약간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을 배설시켜 버리려고 하는 행위는 내면적 성장.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뭐 한다 했어요. 내면적 성장을 한다고 했죠. 그럼 연결이 되겠죠. 일단은 첫 번째 후보 이에요.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정확히 한번 해 봅시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분홍색은 뭐야? 보기에 안 나온 거 찾으려고, 보기에 나온 내용이 아닌 거 찾으려고 하는 행위가 분홍색이고요. 파란색은 뭐예요? 작품하고 연관성.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니,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니, 이게 연관이 되니, 이게 연관이 되니, 이게 연관이 되니, 이거 따지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니?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 나온다. 내용 들어갈게요. 화석 나오는 순간 이렇게 느끼는 거 보니 운명이나 행운을 즐기는 건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누가요? 서술자가, 나가. 운명의 여신이 미소 지는 것처럼 느끼니까 뭐야? 아,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선생님은 머릿속에 두고 지금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갈 때는 뭐야? 여기다 써주세요. 뭐야? 운명적 사랑이라는 거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 허상이다.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허상이라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 멀어야 성숙된다고 했는데 확인하고 경험했어요. 뭐를 확인했어요? 자기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성숙한 줄 아는데 벗어날 수 없다는 거는 뭐야? 거꾸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했다. 두 번째 경험은 뭐야? 사람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구나. 요게 아니고 요거였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인식의 저평을 넓히고, 지금 선생님 안 보고 쓰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 관점에서 이 소설 읽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으면 그냥 읽어도 되고, 잘 안 당기면은 일단 옆에 이렇게 보기의 내용을 정리를 좀 잘하자. 내적 성숙은 내면의 성숙이라고 했니? 내면적 성숙도 아니네. 내면적 성장. 이게 작품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자, 그러면 여기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화석은 진이 아직 안 잤구나 하며 옆에 나란히 앉는다. 어머, 두근두근 옆에 탁 앉았어요. 멋진 남자가. 그의 손이 참 예쁘다. 손가락이 길다는 생각이 든다. 기타줄을 튕길 걸 상상하니 낭만적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요거 뭐야? 내가 생각하는 뭐야? 허석의 모습을 뭐였어요? 기타 튕기는 거를 상상했어요. 그랬더니 낭만적이었어요. 허석은 잠시 아무 말이 없다. 감나무 가는 가지가 가볍게 흔들린다. 허석이 고개를 돌려본다. 고개를 돌렸는데 그 몸짓이 뭐야? 쓸쓸 동그라미. 쓸쓸함이 왜 이런 감정 불러키는 거지? 뭐야? 나는 애틋한 기분이 됐어요. 그러면 뭐야? 이런 감정, 애틋한 감정. 쓸쓸해 보이는 채로 밤하늘만 보고 있다. 흐른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왜요? 중요한 표현이 아니라는 건 시험에 나올 만한 표현은 아닌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이거 뭐야? 객관적이 안 돼요. 주관적이야. 눈 깜빡했는데 뭐야? 몇 시간이 지나가 있고 이런 경험 할 거예요. 그때를 기대합니다. 흐르는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어.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허석이 지니야 부른다. 낮은 목소리만큼 조용하고 느린 동작으로 돌리는데, 내가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어머, 충격적 사건.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 앉았어요. 그의 팔이 너무도 무거웠다. 이건 물리적 무게감 아니에요. 항상 2톤이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팔이 무거운 게 아니라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요? 어깨로만 가 있어요. 어머,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고 있어. 이러는 거지. 몸 전체가 온 힘을 다해 팔 하나를 받치는 듯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진 거다. 왜? Why? 이런 거 중요합니다. 내 어깨에 올려놓고 꿈속처럼 말한다. 어깨는 왜 올렸어?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헤어지게 됐구나.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 그러면은 뭐야? 일단 삼켰어. 그러면은 뭐예요? 이 헤어지게 됐구나 이거를 뭐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허석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통째로 삼켰어요. 말의 내용이라고 하자.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먼저 중요했는데 어머?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헤어지게 되구나. 이렇게 되죠. 조금 후에야 요렇게 그의 말 헤어지게 됐구나 말을 새김질해 봅니다. 이게 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나오죠. 헤어지게 됐구나 하는 말을 이제 말의 의미를 곱씹게 되는 거죠. 헤어지게 됐구나 그러면은 여기 디귿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헤어지게 됐구나 안 중요해요. 말의 내용 안 중요하고 허석의 목소리 멋있는 목소리 허석 오빠 이런 목소리만 나한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심각한 거네. 헤어지게 됐구나. 언제 가는데요? 내일.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짧게 찌릅니다. 아파요. 허석이 떠난다는 말인가?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건 요거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거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는 성숙하다고 여기고요. 그럼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방어 기제. 내가 헤어진 다음 이렇게 슬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내가 이별에 대한 항체, 그러면 상체를 이별에 대한 지금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것, 항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별이 닥쳐왔던 걸 깨닫자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 강렬해 있는 참이야. 이 오빠 좋아. 그래서 보여지는 나하고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보여지는 나는 뭐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니까 뭐겠어요? 가짜겠지. 바라보는 나는 이런 진짜 나로서 이런 가짜로 버려. 어머, 내가 옛날에는 애교도 못 부리는데 애교 부리고 있네. 어머, 내가 이렇게 끼를 안 부렸었는데 이제 끼를 부리고 있네.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보여지는 나입니다. 그러면은 바라보는 나가 뭐겠어요? 진짜 나고요. 분리되어 온 나가 뭐예요? 가짜인 보여지는 나입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나가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중요하게는 A가 돼 있네. 보여지는 나.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이야기하기 너무 싫어요.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명랑한 목소리 이거 뭐예요? 보여지는 나예요. 그러면은 나는 속으로 지금 뭐라고요?
이별의 고통을 느끼겠죠. 이별의 고통을 느끼겠는데 아쉽지 않은 것처럼 명랑한 목소리로 우리 고향 어땠어요? 인상 좋았죠? 허석의 팔에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면서 눈을 바라본다. 어머 왜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너는 너무 어린 존재예요. 12살 지금 나이가 안 나와서 선생님이 굳이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12살 소녀예요 소녀. 어쨌든 내 눈을 이렇게 조금 안긴 자세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입술을 움직여만 한다. 특히 진이 넌 못 잊을 거야. 그럼 나는 누구니? 이름이 진희네요. 아직 나이가 안 나와서 그런데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안긴 자세가 됐다 뭐 이런 거 사실은 이 허석은 대학생이니까 막 그렇게 큰 감정 없을 거 아니야. 12살짜리 초등학생을 보고 대학생이 무슨 감정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조금 안긴 자세가 됐고요. 입술을 움직여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야? 안아버리지 않을까 상상했어요. 그럼 얼마나 해피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삼촌 이모 나오면 어떡할까? 팔을 풀고 괜히 어깨를 턴다든지 음이라는 무한함을 무마해본다. 유치한 거다. 요런 거는 어깨 털고 무한함을 무마하는 거 뭐야? 유치한 거야. 그렇다고 우리는 사랑하니까 상관해서 계속 포옹하고 있을 자신은 없고 이거는 뭐예요? 나의 상상이에요. 지금 나의 상상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상상했어요. 그래서 상상했을 때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지금? 요 말을 했어요. 진이 넌 잊지 못할 거야. 허석 오빠가 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죠. 와락 안아버리지 않았어요. 내 상상대로 알아보지 않았어요. 팔을 드더니 등을 토닥거렸어요. 허석 오빠의 행동은 뭐야? 등을 몇 번 토닥거렸어요. 그런 다음에 내일 아침에 보자 하면서 방 들어가려 했다. 들어가려다가 신발을 신는다. 변소 쪽에 볼 일이 있었어요. 들어가려 했다가요. 간 거면 화장실을 갔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갈구했죠. 보니까 상상하는 거 보니까 나를 포옹하셨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갈구했어요. 허석이 떠나버린 후에도 어머 가버렸네. 중약.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지 않았다.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 이러면은 여러분 여기 우리 정리한 거 있잖아. 뭐로 생각해요? 환상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못 봤었는데 근데 이 환상은 욕망에서 만들어낸 환상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뭐다? 환상인데 뭐가 만들었어요?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을 때 나는 제방길을 걷게 되었다. 여름부터 일부러 피해 다녔는데요. 일부러 피해 다녔는데 습관이 되어 거의 걸음을 하지 않았으므로 오랜만이다. 그러면 제방길을 걷는 게 오랜만이고 우연히 같다. 처음 허석을 만나는 날처럼 그러면은 뭐야? 처음 허석을 만나는 날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제방길에서 만났겠죠. 이런 거 연결 잘 시켜야 돼. 걸어가며 나는 허석을 만나던 순간이 또렷이 기억되는 것에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또렷이 어머 내가 그때 처음 봤지 허석 오빠를.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요. 요게 뭐야? 그러면은 요게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게 아마 환상일 가능성이 25,000%.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허석처럼 키가 컸어요. 그러면은 뭐야? 실루엣 그 겉으로 키가 크다.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환상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염소까지 묶여 있었다. 흰털이 노을에 붉게 문들어 있었다. 나는 삶이 나를 조롱하는데 뭐예요? 화가 났어요. 나를 조롱한다고 했어.
왜 그러면 조롱한다는 거 뭐냐? 이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시키는가? 똑같은 상황을 내 앞에 연출해 가지고 오히려 더 깊게 각인하는가? 자, 나는 허석과의 만남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고 실루엣을 더 깊이 각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화가 났어요. 나를 조롱하는 거다 이건. 화가 난 나머지 뭐냐? 삶을 비꼬아 줬어요. 자, 어떤 행동에서 화가 났는데요. 이제는 삶을 비꼬아 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 하모니카가 없는가? 기왕 모든 거 하려면은 하모니카지 갖추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거면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키 큰 남자가 하모니카를 어머. 자, 봅시다. 우리가 허석이 하모니카를 불었던 거 가지고 아마 뿅 갔을 거예요. 그래서 허석 옆에 염소가 있었을 거고 허석은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환상이었을 거야. 뭐?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인데요. 지금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어때요? 염소 있었어요. 누군가 옆에. 그런데 어머 끔찍한 일이냐? 남자가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그러면은 염소와 하모니카 그 다음에 남자 키 큰 남자 이렇게 됐어요. 누군가 여기 부분을 아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건 이쪽 부분을 읽을 때는 뭐야? 예민하고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읽어야 된다. 기억하건대 처음 만났던 날 들었던 바로 멜로디예요. 와요 멜로디까지 같아요. 허석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랬어요. 허석이 아닌가 생각으로 피가 몰렸다. 허석이 아니야 혹시? 한 발 가까이 보니 그 옆에 염소가 짧은 다리 버팅기며 줄이 먹긴 채 이쪽 저쪽으로 고갯짓을 하고 있었다. 염소, 하모니카 완벽한 실루엣이 그의 옆모습을 갔었다. 그러나 물론 허석은 아니었어요. 뭐야? 누군가 서 있었는데 키 큰 남자였는데 허석은 아니었어요. 그제서야 삶의 경고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요 B는 뭐예요? 삶의 경고겠죠. 지금 안 읽어봐도요.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사람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 뿐이었구나. 경악한 나는 남자 쪽으로 달려가 봤다. 그렇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 사람이었어요. 그날이 뭔지 알아야 돼. 지시어 접속어 조심하라 했죠. 허석을 처음 만난 날 하모니카 불던 사람도 이 사람이었어요. 이제 됐죠. 누군가 서 있었는데요. 키 큰 남자였고요. 허석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허석이 아니었다. 허석의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것이에요. 실루엣은 누구 거? 이 남자. 허석이 아니었어.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거라면 이미지를 환상. 허석이 아닌 누구를 사랑해야 돼? 더러운 낯빛 꾸부정한 아저씨. 이제 이 사람은 더러운 낯빛의 꾸부정한 아저씨네. 키 큰 남자 허석이 아니고 누군가 서 있었던 게 더러운 낯빛의 꾸부정한 아저씨. 아하. 그러면은 내가 허석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랑했다. 그런 거였다. 이게 삶의 경고다. 하모니카 아저씨가 말했다. 하모니카 소리 좋아하는구나. 몇 살이니? 귀엽다. 이리 와봐 아저씨한테. 자 어서. 제방길 옆에 문둥이가 산다. 폐병 환자가 산다면 헛소문만은 아니었다. 이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겠죠. 나는 뒤도 안 보고 도망을 쳐야 했다. 내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알았다. 이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조롱당한 것이 분해서만은 아니야. 뭐야? 요 깨달음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오늘 나를 보면서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다.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기로 남은 환상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실컷 울었어요. 마지막 한 말까지. 이거를 다 뭐야? 이 환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요랬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A, B를 풀라고 했는데, 자, A 뭐 있죠? A는 뭐야? 상상하는 거. A는 상황에 대한 나의 상상.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 B는 뭐야? 삶의 경고죠. 경고. 내가 환상을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시 뭐야? 이거 좀 선지 밑줄 그으라 있어요. 나의 행위가 다른 행위 아니야 상상이잖아. 벌써 끝났어요. 행했던 일을 합리화 말도 안 되고요. 실현되기를 바라는 나의 기대, 좌절을 겪으면서 소망을 의지? 경고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맞는데 요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 상태에 대한 추리 아니야. 행동에 대한 상상. 앞으로 벌어질 거 여기라는 상상. 그 다음에 이제 눈앞에 벌어진 일을 직접 확인하면서 보세요. 여기서 확인 맞아요. 확인 나왔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기억 미음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황, 그 다음에 상대방 팔이 몸에 닿는 데한 나의 긴장감, 그 다음에 뜻밖의 말을 들은 데 따른 나의 반응, 비유적 표현이 살짝 걸리는데 이거 안 읽으려고 했는데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방길을 걷게 된 계기, 과거의 상황은 뭐겠어요? 허석을 처음으로 만난 날. 근데 이거 뭐야? 우연히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갔잖아요. 일부러 안 가고 우연히 갔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읽을 때 이런 단어들 한번 봅시다. 제방길 뭐 했어요? 일부러 안 갔고요. 우연히 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안 갔는데 우연히 갔다고 했으니까 우연히 갔는데 어떻게 계기가 됩니다. 계기라는 건 뭐야? 필연이 되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집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왜 쓸데없이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내가 학교를 가는데 이게 더 낫겠구나. 자, A 길이 있고요. 여기가 B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A 길에 가면은 이쁜 여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남자니까. 이쁜 여학생이 있는 쪽이고 이거는 여학생이 없는 쪽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겠어요? 일부러 A라는 길을 선택하겠죠. 이게 계기입니다. 계기.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읽을 때 애초에 일부러 안 갔고요. 왜요? 허석을 만난 이후로 그 다음에 갔던 건 우연히 갔어요. 그 다음에 행동 묘사를 통해서 제방길에서 심리적 충격. 뭐 기억 일부러 가서 찾지 않아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기억력 되게 찾는 문제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가서 다시 시험지 놓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밑줄만 쳐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3번
자, A가요. 자신의 바람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한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 느끼는 감정을 숨긴다. 고통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낭만적 분위기에서 벗어난다. A가 뭐였니? A. 진짜 나로 분리되어 나온 나. 그러면 가짜고요. 아쉽지 않은 것처럼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허석 오빠에게 보여지는 나. 그러면 뭐 하는 겁니다? 바람을 드러내요? 아니네. 자신에게 한 말의 의미, 아니요, 헤어지게 됐구나. 감정을 숨긴다. 보여지는 나. 여기서 나올 수 있으면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나하고 바라보는 나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 건 뻔하니까. 그다음에 고통 인식한 거 아니고요. 낭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맨 마지막 4번 문제 아까 이게요. 아까 요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물음표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 빼고 읽어야 뭔 말인지 알아요. 화를 낸 이유는 허석 자체를 향한 게 아니라 환상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환상이었던 걸 알아낼 때가 아니에요. 뭐야? 왜 똑같은 상황을 나한테 해가지고 나를 조롱하지? 이런 거야. 왜? 여기서 정리를 했었는데 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 조롱하는데 화가 났다는 거 뭐야?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시키니? 왜 내 똑같은 상황을 내 앞에서 연출해? 그 다음에 나 지금 이 실루엣에서 이 멋진 허석 오빠의 실루엣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더 깊이 각인을 하니? 이게 화가 난 거지. 지금 아직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지도 않았어요. 깨닫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게 허석이 아니고, 뭐야. 그럼 봐봐. 여기서 화가 난 거는 뭐야. 왜 이렇게 아직도 허석 오빠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시켜주니? 왜 똑같은 상황을 나한테 연출해? 힘들게. 그 다음 내가 벗어나려고 했는데 왜 더 깊이 가긴 해?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를 낸 이유가 욕망이 만들어낸 환상을 향한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왜 똑같은 상황을, 응? 똑같은 상황을 나한테 이렇게 연출해가지고 허석 오빠한테 못 벗어나게 하는 거야. 요 단계에서 조롱하는 것에 화가 났다가 뭐야 비꼽니다. 이왕이면은 뭐도 하모니카도 맞아? 음, 음, 음. 이왕이면 하모니카지 갖추지 않고 그랬는데 하모니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시 요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은요, 핑크빛 먼저 정확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파란색하고 이 작품 내의 내용입니다. 요거하고 연결성이 오르니 이게 맞으니 이게 맞는 상황이니 4번이 틀렸잖아요. 화난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풀어야 요 보기 문제 이거 보기 문제는 웬만하면 3점으로 나오는데 쉬워요. 사실 더 쉬워. 다 2점짜리보다 오히려 더 쉬운 게 3점짜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밌게 푸세요. 제발 재밌게. 내가 왜 틀린지 항상 분석하고 다시는 안 틀려야 되겠다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